교수님, 한이 동생이 생긴 것 같아요. 범수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한이 동생? 진짜야? 범수의 놀란 표정이 이내 기쁨의 미소로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주도? 둘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범수와 세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독수리 오 형제를 부탁해 대망의 마지막회에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서 써준 탄원서로 인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독고탁은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범수를 불러내 세리를 잘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독수리 술도가에 너무 몹쓸 짓을 많이 한 것 같아. 세리한테도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었고. 나 요즘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세리가 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도 더 이상 반대 안 하려고 해. 우리 세리 잘 부탁한다. 범수 네가 내 몫까지 세리 많이 보살펴주고 사랑 많이 해줘. 내가 우리 세리 볼 자신이 없어서 그래. 그러자 범수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세리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많이 기뻐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저랑 세리 만나는 거 반대 안 하신다는 말도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수의 조언을 들은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섭니다. 집에 도착한 독고탁은 반겨주는 장미애와 세리를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잘 왔어요, 여보. 몸은 괜찮아요? 장미애가 걱정 어린 얼굴로 말하자 옆에 있던 세리도 독고탁을 반깁니다. 아빠, 걱정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아빠. 독고탁은 장미애와 세리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부터는 성실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진정이 되자 셋은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독고탁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오기 전에 범수 만나고 왔어. 세리야, 아빠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우리 귀한 딸 보내기 싫어서 아빠가 그동안 범수 만나는 거 반대했었는데 사실 범수 그놈 괜찮은 놈이야. 독수리 술도가 사람이라서 아빠가 무작정 싫어했었어. 근데 세리 네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아빠도 마음이 많이 아프다. 범수한테도 말하고 왔는데 이제 둘이 좋아하는 만큼 만나봐. 이제 반대 안 할게. 세리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정말이에요? 아빠 고마워요. 그날 저녁 범수는 세리네 집 근처로 가서 전화를 합니다. 세리야, 나 집 앞인데 나올 수 있어? 네, 교수님 지금 나갈게요. 세리는 전화를 끊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범수는 손에 한가득 장미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세리는 범수를 보자마자 한 걸음에 뛰어가 범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교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범수는 환하게 웃으며 세리를 맞이했습니다. 나도 너 많이 보고 싶었어. 우리 이제는 헤어져 있지 말자. 당연하죠. 저 이제부터는 교수님 곁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범수와 세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범수와 세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범수는 평소답지 않게 아침부터 정장을 벗고 후드티에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10번쯤 머리를 손질하다가 결국 모자를 눌렀었고 향수를 뿌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2번 뿌렸습니다. 세리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꽤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세리는 짐을 단출하게 쌌습니다. 노트북, 필름 카메라, 여분의 옷 몇 벌, 그리고 작은 크로스백. 옷차림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립스틱을 평소보다 진하게 바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마주쳤습니다. 범수는 세리를 보자마자 웃었고 세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야, 어젯밤에 잠은 잘 잤니? 나는 우리 둘이 여행이 처음이라 그런지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저도 너무 설레서 잠을 좀 설쳤어요. 근데 저 너무 기대돼요.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놀아요, 교수님.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창가 자리를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리는 뜨는 구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탄했고 범수는 그런 세리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제주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먼저 렌터카를 픽업했습니다. 세리는 지도 앱을 켜고 여기 가요. 이 카페 오름 옆에 있는데 뷰가 진짜 예쁘대요. 라고 말했고 범수는 주행 모드를 켜며 그럼 거기로 출발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카페는 진짜로 예뻤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감귤티와 말차 라떼를 주문하고 두 사람은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진짜 예쁘다. 세리야, 어디서 이런 데를 발견한 거야? 다 알아내는 수가 있죠. 저 사실 교수님이랑 추억 많이 만들고 싶어서 폭풍 검색하고 왔어요. 세리가 말하자 범수는 귀엽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엔 애월 근처에 있는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독채였습니다. 세리는 짐을 풀고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교수님이랑 단 둘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범수는 테라스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세린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웃는 얼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둘은 오랜만에 너무나 평화로운 한때를 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시간, 두 사람은 한라산 중턱에 있는 숲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전날 저녁 숙소에서 준비해둔 간식과 물, 작은 담요까지 챙기며 만반의 준비를 했고 주차장에 도착하자 범수는 먼저 차 문을 열어 세리를 배려하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리는 웃으며 그 손을 잡았고 교수님, 오늘은 진짜 힐링데이네요. 등산이라기보다 데이트 코스 같은데요. 하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범수는 데이트 맞아. 이 길 끝에 예쁜 자리가 있다던데. 거기서 도시락 먹으면 완벽할 것 같아. 라며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숲길은 생각보다 가파랐고 돌길과 나무 뿌리가 뒤섞인 곳도 많았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범수는 세리가 숨을 고를 때마다 가방에서 생수를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고 세리는 물을 마신 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생각보다 체력 좋으시네요. 범수는 시선을 산 너머로 향하며 웃었습니다.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몰래 등산 다녔어. 딱 오늘을 위해서. 몰래요? 세리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귀여우셔라. 그럼 이 코스도 이미 답사하신 거예요? 아니, 여긴 처음이지. 대신 상상은 많이 했지. 세리랑 함께 걷는 모습. 세리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며 괜히 모자를 눌러쓰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갑자기 하시면 마음이 괜히 벅차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몇 걸음 더 걸었고 어느 순간 내리막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세리의 발이 살짝 헛디뎠습니다. 돌이 미끄러졌고 몸이 앞으로 기우는 찰나 범수가 빠르게 세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범수의 손이 세리의 팔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고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말이 끊기고 공기가 멈춘 듯한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둘 사이를 따스하게 비추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세리는 가슴이 뛰는 걸 숨기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지금 방금 슈퍼히어로 같았어요. 범수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놓았습니다. 조심해야 돼. 다치면 큰일 나. 지금부터는 내가 늘 네 곁에서 지켜줄 거지만. 잠시 후 범수가 조심스럽게 세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균형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걷기 위한 손잡음이었습니다. 세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범수의 손은 따뜻했고 묵직한 믿음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 지금부터는 손 놓지 말고 걸어도 괜찮을까? 범수의 말에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무 사이로 이어진 숲길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걸음을 맞추며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지나가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스칠 때마다 웃음이 났습니다. 어느새 둘 사이엔 어색함도 조심스러움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리고 멀리 어선 불빛이 반짝이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지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의 마음을 더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얼마 후 범수와 세리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둘은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웨딩드레스 보러 가는 날인데 같이 가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세리 너한테 잘 어울리는 드레스 골라줄게. 웨딩드레스 샵에 들어간 범수와 세리는 너무 설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고르기 쉽지 않겠는데? 범수가 말하자 세리가 그래도 교수님이 몇 개만 골라보세요. 그럼 제가 입어볼게요. 하고 범수를 재촉합니다. 범수는 어렵게 드레스 몇 개를 골라주었고 세리가 드레스를 입어보기 시작합니다. 커튼이 열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세리가 나타나자 범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세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때요? 저 잘 어울려요? 범수가 너무 놀라 말을 못하자 세리가 또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그러세요? 잘 어울려요? 말씀을 해보세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범수는 어버버버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미안 너무 예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 세리 맞지? 너무 이쁘다. 나는 천사가 온 줄 알았어. 세리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웃었고 정신을 차린 범수도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다른 드레스들도 입어볼게요. 그렇게 세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날 때마다 범수는 고장난 사람처럼 뚝딱거렸고 너무 예쁘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교수님 예쁘다고만 하지 말고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골라주세요. 그러자 범수는 미안한데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다 잘 어울리고 이뻐서. 라고 말하며 곤란해합니다. 드레스샵은 범수 때문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결국은 세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드레스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웨딩드레스 하나 고르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결혼 준비로 지친 범수와 세리는 배가 고팠습니다. 교수님, 저 배고픈데 밥 먹고 들어갈까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저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스파게티 잘하는데 아니까 거기로 갈까? 범수와 세리는 분위기 좋은 곳에 들어가 스파게티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세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범수가 걱정스럽게 세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리야,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교수님, 저 갑자기 스파게티 냄새가 이상해요. 속이 울렁거려요. 그러자 범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까는 먹고 싶다더니 왜 갑자기? 세리가 손으로 입을 가리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세리는 화장실로 향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캘린더를 살펴보던 세리는 뭔가 알아차린 듯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래 세리야, 속은 좀 괜찮아진 거야? 교수님, 그게 아니고. 하니 동생이 생긴 것 같아요. 범수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하니 동생? 진짜야? 범수의 놀란 표정이 이내 기쁨의 미소로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주도? 둘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범수와 세리는 곧장 산부인과로 향했고 한희 동생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리의 아기 소식을 알게 된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도 혼수 제대로 해온다며 기뻐했고 범수 또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모진 풍파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범수와 세리가 결혼을 앞두고 한희 동생 소식을 전했는데요. 결국 둘이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세리와 범수 커플을 응원했던 저로서는 환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방영되었던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드라마가 앞으로 2편의 영상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끝난다고 하니까 많이 아쉽네요. 마지막 회까지 모두 행복한 결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